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어떻게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다. 네, 떨리세요? 떨지 마. 저는 좀 떨려요. 떨지 마. 당당하게 네네. 한다. 네, 당당하게. 자, 이런 그림은 사실 대한민국 최초예요. 최초. 예, 공영방송 사장이 나왔어. 어떻게 섭외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 보고 나온 거지. 멋있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지.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무려 KBS 사장 출신. KBS 네. 무려 KBS 사장 네. 양승동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네네. 지난 금요일까지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는데. 그랬습니까?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승동 사장님께 하나만 질문해 주세요. 하나 해. 최용님 알았습니까 모르겠어요. 나 잘 알지. 잘 알죠. 저 KBS 저널리즘 토크쇼 맞습니다. 네. 그 진행을 했었고 또 지금 네. 드라이브 저도 자주 보고 있고.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제가 한 2번 나갔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KBS 살리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 고맙습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죠? 예. 이런 그림은 전례가 없는 그림. 네. 자, 그리고 무려 MBC 사장이야. 와,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떨지 마라. 네, 떨지 않을게요. 박성재 MBC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사장입니다. 전 사장. 네. 네. 직전 사장. 박성재 사장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기가 센 것 같아요. 최용님 떨지 마세요. 조금 떨리네. 보기에만 그렇지 뭐 순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또 직접 나와 주신 거야. 네. 워낙 이슈가 많아서 빨리빨리 하나하나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뉴스타파 인터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뉴스타파 인터뷰 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네.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언론사 등록 취소 검토하고 있고요. 네. 여당 차원에서 인용보다 언론사 기자들 고발하고 있고요. 검찰 차원에서 특별수사팀 꾸리고 김만배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문체부. 방심위 차원에서 인용보도 긴급심의하고 있고 문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퇴치 TF 가동하고 있고 네이버 차원에서 제휴 취소 검토하고 있고 진짜. 정말 이거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전방위적 네.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건 전 사장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거를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명을 내서 이게 이제 시대의 무슨 대선, 네, 뭐 정치 공작 사건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성격 규정을 하고서 네. 그러자마자 이제 조금 전에 방금 열거한 것처럼 온갖 국가기관에서 뉴스타파를 향해서 탄압을 이제 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뭐 정당한 검증 보도였다 뉴스타파 보도가. 네. 그 물론 이제 어떤 이제 흠결이 약간의 있을 수도 있다고 신랑님 보는데 씨가 돈 받은 거 그거는 참 이상하고 안 좋죠. 부분이 이제 어떻게 오비락인 것 같아요. 예. 신랑님 위원장 참 훌륭한 분인데. 그래요? 잘 알아요? 예, 뭐 저도 예. 잘 압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하여튼 오비락격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스타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또 보도한 KBS 보도나 MBC의 보도나 인용보도 이거는 충분히 네. 그 정당한 검증 유력한 대선 후보자에 대한. 근데 그럼 사장님 보도였다.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관심 사안인 거는 맞았잖아요. 예. 굉장한 관심사. 이게 녹취 인터뷰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가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돈을 받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고 그걸 이제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MBC, KBS, JTBC 다 사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 보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안에서 이제 팩트 체크하고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쳐서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적절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커피를
누가 탔느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려 MBC 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봐요. 프레임 전환. 이렇게 김만배 씨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검찰이 계좌를 계속 털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벌써 뭐 구속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죠. 이번에 나왔지만은 그럼 김만배 씨가 누구하고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검찰이 하나하나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1년 반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그죠? 2년 전에 돈 거래가 있었던 거를 지금까지 알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무슨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이렇게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터뜨렸단 말이죠. 왜 이제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이거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쓰려고 했는데 요새 좀 급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전 위원장하고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으면은 언제든지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방금 우리 최욱 씨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나왔던 얘기를 김만배 씨가 육성으로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뉴스밸류가 있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고 그렇죠. 공영방송들이 이거는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KBS, MBC만 보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언론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약간 바이든 날리면 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때 140개 언론사가 보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MBC만 박살났죠. 아직 박살은 안 났지만 안 났어요? 박살 내려고 하고 있죠. 이 당시에 그 인용 보도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다 했습니까? 뭐 TV조선 같은 데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언론이 했습니다. 논조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그 팩트 자체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찌됐든 신학림 씨가 돈을 받았다는 건 매우 문제가 있고 이건 뭐 법적으로도 가겠습니다. 그건 뭐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거를 내용 자체를 허위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뉴스타파는 제가 볼 때 이번 건을 계기로 후원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뉴스타파는 시민 후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언론사거든요. 100% 광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뭐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근데 지금 뉴스타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퇴출되더라도 어차피 유튜브 기반이거든요. 뉴스타파도. 근데 유튜브도 그렇게 그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까지 뭐 윤 정부의 그 탄압에 굴복을 한다면은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뉴스타파 기자들은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이버도 사기업 아닙니까? 근데 여당에서 네이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이버가 또 제휴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있고. 왜냐하면은 그 서울시가 등록을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할 수 있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포털에서는 빠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양승동 사장님은 지금 KBS 사안이 워낙 엄중해서 뉴스타파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이제 뉴스타파 관련 이슈가 지난주에 확 일었잖아요. 일주일간. 근데 이제 이 검찰의 그 특수활동비 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다 받아서 그거 분석해서 뉴스타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권의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 해병대 뭐 재산병 사망 수사 예약 그게 이제 대통령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뭐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문제 뭐 등등 이게 이제 막 몰려오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이제 여론 반전용이 아니냐 이게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시는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아주 그 예리한 지적을 딱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언론을 뭐 잘은 모릅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배후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 쪽 또는 뉴스타파 쪽에서 돈을 오히려 받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주는 사람이 민원인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돈을 줬다는 증거는 없단 말이죠. 아니 민주당에서 이미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관련돼 있다. 네. 이거 노만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아니면은 그러한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 밸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MBC 왜 사과해요? 그거는 네. 제가 물어봤는데 네. 이제 뉴스타파가 원본을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대요. 그랬겠죠. 네, 제가 그때 사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뭐 어. 잘 몰랐지만 네. 어떻게 나가는지는. 근데 원본을 주지를 않고 이제 뉴스타파가 신학님 위원장한테 원본을 달라고 우리 기자가 그랬는데 신학님 전 위원장이 원본을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방송분만 가지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팩트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그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거지. 네. 우리 뉴스가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막 보도가 나오는데 안 해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 거죠. 이게 지금 약간 이 상황을 그 예전에 PD 수첩 때로 몰고 가려고 해요. 이제 PD 수첩 때 먼저 사과 방송을 시켰거든요. 그때 광우병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과 방송을 시켰으니까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수사 받아. 그렇지. 그리고서는 PD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렇지. 그때 제가 노조위원장이었는데 네. 회사에서 PD들을 보호를 안 해줘가지고 노조위원장이던 제가 네. PD들을 숨겨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체포해 갔죠. 네. 네, 체포한 다음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가 뭐냐면은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건을 검찰 특별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대요. 이런 것도 이제 기자들을 강제 수사할 거예요. KBS, MBC 기자들. 그러면은 나중에 바짝 쫄게 되죠. 무섭지. 어때요? 나는 벌써 떨리는데. 근데 PD 수첩이 어떻게 된다 보십시오. 10년 만에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핏방은 받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쫄지 말고 싸워야죠. 쫄지 마. 네.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싸우라는 거야? 여기도 뭐 저희 요새 저희를 우리 양 선배하고 저를 불러주시는 데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많이 나가면은 좌파 방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괜히 불렀네. 사장님. 사장님 이거 아주 인상 좋고 그래서 모셨는데 위험한 분이네. 최욱 씨가 또 잘 이렇게 헤쳐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KBS 이슈에 가기 앞서서 그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사장님 너무 점잖게 하지 마시고요. 이분은 너무 점잖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동안 이제 여러 의혹도 많고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MB 정부 때 홍보 수석이었을 때 방송 장악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거 막으셨어야죠. 저도 참 뭐 많이 화가 나고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러나 뭐 이렇게 이제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방어를 하고 또 시민사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네. 저렇게 그냥 밀고 가잖아요. 근데 저게 저는 뭐 결국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굉장히 뭐 시원시원하게 쉽게 막 가는 것 같은 오늘 분위기인데. 이미 제동이 걸렸습니다. 속보 하나 MBC 떴더라고요. 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님에 대한 해임이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네, 사법부에서. 네. 와, 이거는 굉장히 요즘 사법부가 참 그래도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말이 안 돼서.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박문진 이사장이나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이 전부 다 무효 판결이 났었거든요. 본안 판결에서. 네. 그러니까 본안 판결에서 어차피 무효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해 준 거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된 이사장에 대해서도 무효가 맞습니다. 났거든요. 네. KBS 사장도 그렇고요. 그래도 가처분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권태선 이사장은 제가 봐도 아무 흠결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혐의 내용을 박문진 이사장 그거를 이제 효력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물론 이제
KBS 남영진 이사장은 뭐 방금 전에 들으니까 이제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좀 네.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아마 본안 소송에 가서는 틀림없이 네. 승소를 할 거라고 봐요. 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군사 법원에서 네. 그 해병대 수사단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그에 이어서 오늘 그 권태선 이사장 네. 효력 정지시킨 거 이거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MBC는 속도가 좀 더뎌질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지금 이사님들이 내년 여름까지 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임안을 또 내지 않으면 일단은 1년 정도 더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복직이 되는 겁니까? 오늘 오후부터 업무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효력 정지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1심 보통 꽤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1심 선고하고 30일 더 네, 30일. 예, 이렇게 30일.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KBS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승동 사장님이 KBS 이슈 하면은 네. 불가초안한다. 기대할게요. 이거는 못 제발. 견디는 분입니다. 일단 KBS 수신료 문제. 예. 이게 그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미 결정이 났어. 네.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분리징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유예 기간을 지난 7월 12일 날 시행령을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바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네. 한전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이렇게 또 KBS 3자 간에 이게 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징수할지. 예. 예. 지금 이제 그 분리징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KBS 오늘 이제 그 이사장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내일 지금 그 KBS 임시 이사회를 소집을 해놨어요. 아, 그럼 사장이 해임됩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해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사장이 해임되군요. 그러면 아마 수신료는 조금 또 이게 국면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수신료 그 분리징수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KBS 내부를 그 압박을 가해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죠? 뭐 사장 퇴진 뭐 이런 이제 소리도 좀 나왔었고. 너 사장 너 때문에 지금 분리징수하잖아, 막 이런 식의.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저 ETV 민영화 얘기까지 같이 이제 민영화 ETV 민영화 얘기 나와요? ETV를 KBS에서 분리시키겠다. 더 라이브 ETV인데 이게 내 얘기네. 그 얘기까지 이제 협박을 가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KBS 뭐 사장이 해임된다면 또 인사를 하고 입맛에 맞게 인사를 하고 또 프로그램에 많이 재갈을 물릴 거예요. 그래요? 더 라이브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뭐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서운하게. 막아야죠. 막아주세요, 사장님.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KBS를 장악하고 길들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죠? KBS가 제가 입사한 87년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네. 굉장히 그 언론 탄압에 대해서 저항한 역사가 있어요. 네.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네. 프로그램 방송을 제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네. 뉴스라든지 프로그램. 그러면 굉장히 큰 파행이 또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신료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좀 압박하고. 목줄을 네. 줄 거고 ETV 민영화 카드를 가지고 네. KBS 이제 이 밥그릇 기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협박을 해서 네. 내부를 또 이렇게 좀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뭐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장님 화 안 나세요? 화 좀 내주세요. 원래 불가초안을 내는 거야 이게. 지금 내고 계신 거예요? 화 많이 나시죠. 이 정도면 불가초안인 거야. 이 정도면. 진짜요? 요즘 같은 데는 좀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건강이 유지가 돼. 근데 그 새 사장이 오면 네. 낙하산 사장이 오면은 그 양반한테 조금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실제 시행 같은 걸 조금 늦출
거나 뭐 이런 저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 지금 사람이니까. 수신조에 대해서 가처분도 해놓고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해놨어요. 네. 그런 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방통위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일종의 또 이렇게- 당근 전략이네요, 그거는. 네, 이렇게 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과거 KBS를 탄압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분란, 그러니까 청팀에서 100팀으로 팀만 바꾸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고사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장님은 의외로 좀 아니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니라다고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막 막말하고 뭐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면 탄핵 사유예요.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 예, 네.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그 방송 관련 기관장들 막 쭉 해임했잖아요. 네. 이사들 해임하고. 근데 그거는 그거는 임기 이제-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탄핵이 탄핵 무서워서 면하려고 탄핵 무서워서 그렇게 못한 건데 위원한테 시킨 거죠. 네. 지금 뭐 원스트라이크하고 이제 폐간 뭐 네, 폐가망신.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네. 그렇게 저는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분리징수하면은 그 동안에 내지 않아도 되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약 2천억 가까이 증가해. 2천억 가까이. 오히려 돈이 더 쓰이는 돈이 거죠? 많이 필요해. 분리징수하면 이거 아무튼 뭐 그만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KBS 이슈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YTN 이슈가 있어. YTN 뭐 어떻게 YTN 한다는 이제 거예요? 또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전 KDN하고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갖고 있거든. 네. 근데 이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각자가 팔면 되지 왜 공동으로 매각하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요 전문가들 얘기 좀 듣고. 네. 근데 원래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하려면 공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매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그냥 하나 조금씩 팔거나 네, 좋은 조건으로. 아니면은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면 돼요. 네. 그런 기업한테 법적인 그런 것만 지켜가지고. 근데 왜 두 개를 갖춰 묶어서 파느냐? 네. 그 두 개를 묶으면 30%가 넘어가거든요. 지분율이요. KDN이 21%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사회가 9% 갖고 있어요. 네. 그래도 한 30%는 가져야만 이 대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수 언론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인수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보수 언론사요? 대표적인 게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이미 매집을 좀 했대요, 주식을. 네, 그리고 국민일보. 그다음에 뭐 완전 보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일보, 한국일보 이런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건설회사들이 지금 그 매수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지방 언론사는 건설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죠. 대부분 갖고 있죠. 예, 그 민영 방송들이 건설회사하고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YTN을 그냥 민영화시켜서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놔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답이? 있겠죠.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그 누군가는 누구를 결정하는 거는 아마 이동관 씨보다 더 높은 사람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측컨대.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동관 씨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방통위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방통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매각 작업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3일 회계법인이 하게 돼 있는데, 이제 3일 회계법인이 인수 의향서 같은 걸 다 받아가지고 방통위로 넘기면 방통위가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뭐 누구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이사들의 아니요. 방통위원들의 의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을 사법 처리했던 기준으로 보면 그 10배는 아마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업에게 주기 위해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반대로
마사회나 KDN 같은 경우는 지금 YTN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두 배 됐어요. 지금 그래요?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원래는 한 2천억 하던 회사였는데, 네. 그러니까 인수 그 매각 인수 액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인수 자금이. 네네네.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수하는 쪽에서 근데 파는 쪽에서는 깎아주면 안 되는데 안 되지. 깎을 누가 이유가 야 없잖아요. 여기 좀 해줘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배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KDN이나 마사회 경영진들은 반드시 나중에 조사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헐값 매각 논란이 일면, 네. 그리고 이거를 무리하게 특정 언론사나 특정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주주를 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네. 무리를 하는 순간 직권남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떨어진 언론사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하잖아요. 본인 그 방통위 직원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자기들도 수사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번에 한상영 위원장 잡으려고 벌써 몇 명이 구속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K2 민영화나 MBC 민영화는 물론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뭐 사실 이렇게 진행시키기 어려운 이슈지만, 네. 만약에 네.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K2 민영화나 MBC 민영화까지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특히 K2나 MBC는 YTN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이 자산의 규모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그리고 KBS는 1하고 2가 구별이 안 되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죠? 그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예. 관리를 하고 예산 운영도 뭐 인력 운영도 다 이렇게 통합해서 뭐 하거든요. 계열사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자나 어떤 PD가 K2에 갔다가 K1에서 일하기도 하고 채널만 그렇죠. 있을 뿐이지 네.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조직을 분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무리수가 될 거고요. 네. MBC 같은 경우는 또 16개 지역 계열사가 다 다른 법인입니다. 네, MBC 본사가 아니에요. 네. 저희의 계열사지.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먼저 민영화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들 혹은 지역 어떤 지자체 아니면은 지역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시고 저항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MBC 민영화, 뭐 KBS ETV 민영화 이렇게 이제 말만 이렇게 계속 꺼내고 있어서 있는데 실제 이제 MBC 같은 경우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되죠. 네. 그러나 이제 내년 총선에서 뭐 여당이 압승한다. 과반 이상을 이제 획득한다 그러면 뭐 네.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KBS ETV 민영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그 앞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네. 한나라당. 이쪽에서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전가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한 게 이게 이제 부자 미디어 가난한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봤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민영방송, 상업방송 중심 체제예요. 공영방송은 굉장히 작아요. TBS라고.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은 공영방송 영역이 그렇게 깊이 있고 넓지가 않아요. 네. 종편도 이제 2009년 10년부터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상업 민영방송 중심의 이제 시스템이 갈 경우에 그 굉장히 그 미디어는 풍성해지지만 민주주의는 굉장히 타격을 받고 네. 훼손된다. 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미국이 뭐 민주주의의 원래는 이제 본고장이지만 네. 그 초기 건국 시절에 그 활력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민영화가 위험하다. 언론을 이제 민영 그 시장 쪽으로 이제 강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처럼 아주 그 유력한 언론인들의 연대 같은 걸로 해서 좀 막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예, 그 앞으로 해야죠. 사실은 이제 저하고 2008년부터 이제 네. 잘 알기 시작해서 연대를 했어요. 2008년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장이었고 때. 노조위원장이었고 2007년 8년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는데 네. 그때 우리 양승동 사장님이 네. KBS의 사원 행동
대표였습니다. 그때 이런 그 양반이신데 또 한 번 다 하셨네. 그 당시에는 이제 KBS 노동조합이 조금 그 문제가 있어서 정인종 사장을 막 쫓아 나가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정인종 사장을 강제로 해임해서 저희가 사원행동을 이제 결성을 했고 임의단체예요. 맨몸으로 사실은 싸웠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박성재 사장님이 그 정인종 사장 해임 당하는 그 전날 KBS 앞에 와서 그 집회하고 하다가 이제 경찰에 연행됐어요. 정현주 사장님 해임을 막으려고 제가 그 앞에서 촛불문화제 뭐 그 집회하다가 연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또 얼마 후에 그 MBC 파업할 때 피드수첩 때문에 가서 또 이 지지 발언도 하고. 연행됐어요? 우리 사장님 연행 안 될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사장님 날카롭네. 날카롭네. 노조위원장이 제가 노조위원장 노조 집행부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큰 이제 징계를 받았죠. 근데 정현주 사장은 참 진짜 이 기구한 삶입니다. KBS 사장에서도 쫓겨나 방심위원장에서도 이번에 또 쫓겨나 참 기구합니다 삶이.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조금 전에 그 해직 방송 기관장 그 정인준 사장 전 사장님 위원장 방심위원장 뭐 한상혁 위원장 KBS MBC 이사장 이렇게 네 분이 이제 긴급 성명을 내셨더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역사를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언론 탄압이나 저항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겪었고, 정현주 사장이나 뭐 남영진 이사장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기자회견하는 거 들어보니까 50 시대에 그 뭐 언론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 이걸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에 이제 언론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규탄하는 그런. 그게 과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진짜 그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심하죠. 더 심해요? 네, 더 심한 생각을 하는 걸로 같아요. 더 심하다는 거죠, 박성재 사장님. 왜냐하면 그 우리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광우병에 이어서 이제 국민들이 막 잡혀가고 언론인들 수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한 20년 뒤로 후퇴한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40년 후퇴한 것 같은. 그 과장이 아니군요. 거의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왜냐하면 뻑하면 뭐 언론인들 폐가 안 한다, 잡아놓겠다, 사형시킨다. 사형까지 나왔어. 그게 이제 2010년 MB 저 언론 장악하고 탄압하고 할 때는 그런 용어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아니 실제로 잡아놓고 사형 안 시키더라도 말을 가지고 여당의 대표나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파렴치하고 이 극악무도한 거죠. 이게 독재 정권 아니고 뭡니까? 심지어 뭐 참 공교롭습니다만 그 발언 전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했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 웃을 때가 아닙니다. 어이없어서. 어이없어서. 저는 뭐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지금 사형 때 올라갈까봐 지금 후덜덜 떠는 거잖아요. 여당의 대표가 사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어. 여당 대표가. 근데 정말 이제 그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갖다 다시 쓰고 범법자죠 사실은. 언론 장악 그 분명한 증거가 있고 뭐 검찰 수사 기록, 법원 기록에도 다 나타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못한 거 이 사람 데려다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엄청난 그 위축 효과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사장님, 삭발 한번 가실까요? 삭발. 사장님, 삭발. 지금 현 사장님들이 먼저 해야 돼. 현 사장님들이 먼저 삭발하고 단식해야 전 사장들도 나서지. 전 사장이 먼저 하면 어떡합니까? 그 단식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삭발도 어려워요. 저는 그리고 단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노조할 때부터 제일 안 하던 게 단식이었어요. 아니 단식은 솔직히 너무 위험하니까.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삭발 정도. 저도 삭발을 안 해봤는데. 한번 가시죠, 사장님. 제 후배들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난 도저히 못 찾겠다. 나 양승동이 이거는 못 찾겠다 하면서 삭발 한번 가시죠. KBS 사장님.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닙니까 그 상황? 아니 저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그 뉴스타파 건으로 아까 제가 이제 그 예상을 했지만은 뉴스타파 요 수사건으로
이제 KBS, MBC, 뭐 JTBC 이 기자들을 소환하고 그 소환 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체포하러 올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아마 방송사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검찰이 와서 또 기자들 체포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때가 되면은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예, 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뭐 공영방송에 있는 후배들이 네. 정말 그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고 네. 제가 경험상 네. 제가 많이 싸워봤고 겪어봤고 저는 해고까지 돼봤거든요. 네. 5년 반 정도 이명박 정권 때 해고됐었는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 해고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반이요. 5년 반 동안 네. 해고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온 다음에 복직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우 저분 고생하셨네. 네네. 그래가 그때 제가 뉴스 타파에서 이런 뉴스 포차라고 아 시사 먹방도 진행하고 그랬어요. 아 그게 뉴스타파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뉴스타파에서. 그때도 뭐 몇십만씩 나왔습니다, 조회수. 그런 자랑을 하세요. 네. 아, 근데 뭘 느끼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KBS, MBC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요새 맨날 하는 말입니다. 네. 쫄지 마. 우리가 이겨. 네. 우리가 이긴다. 걱정 말고 우리의 언론의 사명, 네. 권력 감시, 약자 대변 잊지 말고 열심히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해주고 싶어요. 사장님이 MBC 사장 하던 시절에 네. MBC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박성재가 다 지금 MBC 죽이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 좀 평가 좀 말씀해 주세요. 보도국장하고 사장하는 네. 동안에 네. MBC 신뢰도가 1등으로 올라왔어요. 신뢰도 1등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자랑 같지만 3년 연속 흑자도 냈고요. 3년 연속 극자. 네. 오. 네. 오 실력파네. 괜찮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다 제가 다 적자였어요? 증명해줄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사장님. 제가 얘기 해주려고 사장님은 했는데. 사장님 자랑 하셔야죠. 사장님이 아니, 사장할 때는 어땠어요? KBS. 어, 괜찮았어요? KBS도 그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2018년 4월에 취임했는데 2016년 17년 이때 뭐 신뢰도가 바닥이었어요. 한 8위 하고 그랬어요. 네, 수리권 8위. 밖으로 밀려나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JTBC가 쫙 올라와서 MBC도 이제 막 떨어지고. 근데 취임하고 나서 2019년 말 20년 네. 이때부터는 신뢰도 1위를 하다가 1위 오. 하다가 그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단기 순이익 이제 흑자도 내다가 오 흑자까지. 그러다가 이제 저 퇴임을 했고. 오. 근데 KBS가 신뢰도 1위를 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네. MBC한테 역전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탄압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부당하게 탄압을 하면은 그 언론사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뉴스타파도 아까 회원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MBC 시청률 쫙 올라갔고 시청률 높아졌고 신뢰도 1위가 됐고. 그러니까 탄압만 당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탄압을 당하면서도 정도를 걸어야. 정도로 가야 돼요. 네. 아니 사장님, 바이든 날리면 때, 그거는 그냥 그 바이든이잖아요, 정답이. 근데 그거를 바이든하고 날리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하는 게 마치 중립인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거짓 등가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거짓 등가성의 오류. 예를 들면은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주장이 막 그 부딪히니까 이거 50대 50으로 보도해라는 거죠. 이건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잖아요. 과학하고 종교를 이건 백분 토론이 아니거든요. 뉴스는. 저널리즘은 50대 50이라는 원칙이 그렇게 꼭 맞는 게 아닙니다. 선거 보도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나 적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도 찬성 반대를 50대 50을 항상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등가성이 오르죠. 그냥 진실을 보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다음에 용기, 또 그 과정에서 투명해야 되고 이런 거 자신만 있으면 언론인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보도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다. 바이든 보도는 이제 MBC가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KBS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했어요. 했죠, 했는데 이제 MBC로 타켓이 이제 간 거고. 사실은 이제 보도에서는 어디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느냐 용기 있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그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물론 이제 잘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고요. KBS도 뭐 그 뉴스 특히 9시 뉴스라든지 보도 시사 프로그램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밖에서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공영방송의 그 제일 큰 형님이 KBS잖아요. 그렇죠. MBC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KBS가 잘 돼야 네. MBC도 같이 잘 되는 그건 거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KBS와 MBC 언론인들은 늘 같이 싸웠고 네. 또 앞으로도 같이 싸워야 된다. 네. 예, 근데 이제 서로 갈라치기하고 뭐 또 이렇게 뭐 민영화네 뭐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 혼란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언론인들이 네.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네.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심에, 재임 더 중에 있잖아요. 예. 예 재임 중에 이제 저도 그렇고 박상현도 그렇고 그동안 저희가 한 8년 9년 동안 이 젊은 그 취재 기자들 PD들이 거리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파업하고 네. 막.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MBC하고 KBS가 사실은 뭐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쫙 올라왔어요. 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안타깝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연대를 했었고 또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나란히 이제 네. 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KBS, MBC 구성원들도 이렇게 잘 연대하고 또 시민사회하고 연대해서 네. 과거의 그 어떤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네. 투쟁하고 저항할 거라고 아유, 부당함에 고맙습니다.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 대기하시면서 영운영 사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두 사장님들. 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가십니다. 예, 그때 이제 언론 탄압하고 저항의 역사를 또 일제 시대 아주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얘기하면서. 아유 예. 고맙습니다. 일부러 두 분 들으라고 준비한 거예요. 네, 오늘 아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두 형님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예. 뭐 밖에서 저도 지금 이제 사장을 그만두고 원래는 좀 편하게 뭐 살려고 그랬는데 네. 다시 해직 언론인이 된 기분입니다. 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 몸은 뭐 그런데 그래서 네. 밖에서 우리 그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앞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을 어떻게 도울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네. 양승동 형님. 매블쇼에서도 뭐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 네. 심각한 주제인데 하기 싫어요 이런 거. 관심 네.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네. 좀 많이 다뤄주세요. 아 이제 그만할게요 저희는. 네. 더 라이브도 더 라이브. 더 라이브도 더 라이브. 네. 잘 이제 버텨 나가야 되고 아이,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더 고맙습니다. 라이브에서 불러주면 안 돼요? 더 라이브에서 불러주면 나가요. 집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누추한 곳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